최근 영국 국제 방산 전시회에 K9A2의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엑셀에서 10일부터 15일까지 영국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관심을 끌고 있는 K9A2 자주포의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제 방산 전시회에 앞서 전시회장 내 하나 스탠드 구축 과정에서 촬영한 고무궤도를 장착한 K9A2가 막 도착해서 진열된 사진이 보도되자 관계자들과 보도진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 고무궤도가 달린 자주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K9A2는 영국 차세대 자주포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모델로 전세계 1800문 이상 팔리며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K9A1의 핵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향상된 수준의 치사율과 생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K9A2 자주포는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과 분당 9발을 쏠 수 있고 원격 사격 통제 체제 등 동급 최강의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는 흉내낼 수도 없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복합 고무 궤도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2천억 원의 영국 육군 기동화력 체계 자주포 획득 사업에 맞춰서 고도로 숙련된 영국 방산 업체들과 함께 팀 썬더 UK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그룹, 그리고 캐나다 수시 디펜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1의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도 나중에 팀 썬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K9A2는 지금과 어떤 자주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팀 썬더가 만드는 K9A2에는 수시 디펜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는데 이로 인해서 훨씬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동성,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음 57%, 진동 42%가 감소하고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는 24%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이먼 험프리 영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복합 고무궤도 CIT는 영국 K9A2에 탑재될 핵심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운영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사격 및 사격을 위한 전천후 지형 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CIT는 게임 체인저이며 자주 듣는 바퀴 대 트랙 양극화 논쟁 사이에 간격을 좁히는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복합 고무궤도를 단 K9A2를 보고서 자신들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는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즈의 세자르 8륜 버전이나 영국 BAE 시스템즈와 스웨덴이 함께 만든 아처, 독일의 RCH-155와 같은 자주포가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산 세자르는 정차 후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나서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하는데 방역 속도가 느린 탓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커스 출범 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선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의 아처는 차량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탄 모드를 완전 자동화해 방열 및 연사 속도가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포탑이 작아 장전 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해 21발을 다 쏘면 사람이 포탄을 한 발씩 장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탄약이 적재되는데 만약 탄약이 떨어지면 104발의 탄약을 장착한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나타나 신속하게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해줍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천 발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에서 영국산 자주포가 아닌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패키지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진 세계 최초의 로봇형 탄약 운반 장갑차입니다. 그동안 포탄을 운반하고 장전하는 것을 트럭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K10이 등장하면서 로봇팔이 이를 대신해주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가 대당 40억인데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대당 2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로 사야 K9의 위력을 더하는 만큼 K10은 경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쟁자 독일의 펜저비치 2000은 대당 120억 원으로 K9 K10 패키지가 6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를 사도 독일 자주포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독일 KMW의 RCH-155는 독일의 복서 장갑차 차체에 펜저비치 2000의
자주포 부품을 활용하고 여기에 신형 포탑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 복서와 가장 비싼 자주포 펜저비츠 2000을 결합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최고가가 될 것이 뻔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군도 채택하지 않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더욱 비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을 선택하고 링스 장갑차를 탈락시키자 독일은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독일산 장갑차 복서 100대를 역수입한다고 했는데 호주가 한국산 장갑차를 선택하자 도는 100대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향해 치졸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이자 오커스 소속인 영국도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방산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영국과 같은 해양으로 둘러싸여 전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선택한 K9 자주포를 영국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AJAX 장갑차 도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은 K9A2를 선택한다면 호주와 같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궤도형 자주포와 장갑차에 고무 궤도를 넣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전술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으로 승리할 때도 이 고무 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나는 영국에서 팀 썬더를 만들었듯이 호주에서도 팀 하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방어 구점을 설계를 도움받고 결정적으로 캐나다 수지 디펜스에 고무 궤도를 도입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비교해 링스에는 없었던 ISU 현수 장치와 복합 고무 궤도를 통해서 기동성, 전투 피로도, 신뢰성 면에서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과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AJAX 장갑차를 주문했다가 너무 큰 진동과 소음으로 병사들이 청력 손실까지 입으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요구한 무장과 장갑을 강화해서 무게가 늘어났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강화시키자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신형 자주포의 경량화와 고속 주행성에 초점을 뒀는데 그러면서도 AJAX 장갑차와 달리 진동과 소음에 강한 자주포를 원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바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도입한 고무 궤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와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팔리는 것을 넘어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K9A2가 동유럽의 폴란드에 이어 서유럽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K9A2를 도입한다면 영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팀 썬더를 더욱 발전시켜 영국 중소기업과 더 많은 기술기업을 포함시키는데 영국 산업을 위해 영국 버전의 K9A2의 생산량 5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써니 이사는 팀 썬더를 공급망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졸업생과 견습생을 위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숙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A2 구매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K9 사용자가 A2 표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팀 썬더의 수출 작업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사용자 기반 전반에 걸쳐 수출 및 비용 공유를 위한 상당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국에 116문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K9A1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업그레이드를 자국에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도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은 영국이라는 유럽의 거대한 나라를 K9 자주포의 판매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풍사는 K9 자주포 155mm 연장탄을 만들어 기존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는데도 성공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장점과 매력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K9A2가 영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제는 유럽에서 표준 자주포가 되는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